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최순실 사태 관련 전국 뉴스 길게 전해드리면서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경기도도 또 경기도교육청도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서 일단 경기도가 다른 예산을 끌어서 우선 사용을 했는데요. 급한 불을 끄고 나서 경기교육청에 이 예산을 보전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은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라며 예산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3세부터 5세의 영유아 27%가 살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보육과 교육 고민은 오늘도 깊어집니다.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의 전경련이 17년 만에 해산한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요즘 전국 경제인연합회 전경련 뉴스 많이 접하실 텐데요. 경기도에는 이와 비슷한 경경련이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 올해 말로 해산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경기도 일자리 관련 위탁 사업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업무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되거나 경기도로 넘어갔습니다. 역할이 줄어든 건데요. 그 때문에 이제 올해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여기에 지원해 왔었는데 이 예산을 이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오늘 첫 곡은 비더보이스 노래입니다. All Together Alone.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는는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또 여전히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해 말 올해 초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에 유치원 누리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등 치열하게 맞부딪혔던 두 기관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보육지원팀장 권문주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문주 경기도 보육지원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왔습니다. 네. 예. 자, 일단 그 경기도의 그 누리과정 1년 예산 얼마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대상자가 약 15만 7천 명이고 5,459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이죠, 이게? 네. 그죠? 자, 이게 어린이집에 들어갈 누리과정 올해 예산인데 이거를 지금 경기도가 일부를 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급한 불을 끄자 경기도가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냈습니까? 경기도가 보육 재난을 막기 위해 10월 현재 도 자체 예산으로 1,628억 원을 지원하였고요. 1,628억 원. 12월분 220억 원을 11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잠시만요. 그 1,628억 원이면은 몇 월부터 몇 월분입니까? 이게 1월부터 10월분까지고요. 예. 예, 아직 그 11월, 12월분 22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예산을 경기도가 우선 지원을 했고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입니다. 1,628억 원. 네. 이게 이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한 선지원금인데 네네. 이걸 이제 쓰고 교육청에다가 이거를 돌려달라 네. 요청을 했다면서요? 저희가 협의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교육청에서 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문을 4차례나 보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저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경기도 교육청에 4차를 보냈고요. 예. 이번 달에는 2017년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예정액을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하지 않고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따로 어떤 반응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뭐 피드백은 네.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자체를 교육청이 받을 수 없다. 우리가 편성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은 다른 보도를 통해서는 나오고 있던데요. 소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그렇지만 이 현행 법령상 예. 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그 주체는 교육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상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소관이 교육청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도 그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건데 네. 그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떼놓고 일단은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이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또한 이제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그 정확한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현재 실정법상으로는 책임의 주체는 교육감에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법적 해석인 부분 이게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쟁점 중에 하나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죠? 여기에 네. 시행령상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의무 지출 경비다 이렇게 못 박은 상태인데 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법적으로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교육부의 그 공문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예.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주체는 교육감이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그 예산 주체는 교육감이다. 네. 근데 또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는 저희와 올해 1월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린이집 부분은 도지사의 지도 감독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저와의 인터뷰에서. 네.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지만 저희는 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예. 어린이집의 공통가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지 예. 그 예산 편성의 주체는 현재까지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경기도가 이제 예산을 긴급 편성을 해서 선 지급을 했다. 그럼 이게 원래는 사실 다른 곳에 갔어야 할 예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예산이 원래 갔어야 될 곳에 안 가서 2차 피해가 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지원된 1,800억 원은 보육 현장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 자체 재원으로 우선 지원한 것이지. 예.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 안 해줄 경우 저희한테 심각한 재정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그 도민에게 예산이 우선 사용되어야 하는데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800억 원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올해 전체인 거고 예, 연말까지 아직까지는 1,848억 정도가 지출될 계획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1,628억 원이 지출이 됐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은 1,848억 원 이거를 올해 전체 원래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체 예산 5,459억 원에서 이 1,848억을 빼면 네. 3,611억 원이 되잖아요. 네네. 이거가 지금 또 관련 소송에 얽힐 수도 있다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인전 최악의 경우 예. 인전 지금 대납하고 있는 카드사의 문제라든가 예. 그 여러 가지 인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제기라든가 논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그래요?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이 3,611억 원 정도는 선결제하잖아요, 먼저. 네. 먼저 어린이집에 돈을 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 예산을 달라고 카드사들이 경기도에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뭐 대납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요구된 사항은 없고요. 예. 또 이 부분이 그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올해 전체 예산 이 전부 다 경기도 교육청이 감당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5,459억 원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 네. 부담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경기도의 입장이었고요. 누리과정 예산 놓고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또 기다려지는데요.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권문주 보육지원팀장이었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번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잠시 후 맛있는 여행 같이 떠나보시죠.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4월. 하지만 할머니와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 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9층까지 2.5톤 화물차 그대로 올라오라 했다. 놀라는 눈치다.
승고 5.6m 사무실 안으로 바로 진입하라 했다. 더 놀라는 눈치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클래식, 녹색 건축물 인증의 내진 설계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명가 에이스건설 시공. 문의 02-6299-5400.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방송 전에 저희가 이제 한담을 하는데, 네. 먹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계속. 저 동네 자랑하구만. 맛있는 여행에서 맛있는 애 자꾸 방점을 찍히는데, 네. 일단 여행 쪽에 네.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입니까? 오늘은 서울의 아주 오래된 동네예요. 네네. 산이 맑고 물이 맑으며 인심도 맑다는, 그래서 삼청이라는 이름이 붙은 삼청동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삼청동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하늘 산 뒤에 산이 바로 있잖아요. 그렇죠. 산도 맑고 그다음에 그 산 아래의 계곡 물이 과거에 굉장히 맑았대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인심도 마음도 맑다 그래서 석삼자에 맑을 청자를 써가지고 삼청이 동이더라고요. 삼청동, 근데 사실 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뭐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좀 특별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청동이 과거에는 정말 호젓한 동네였는데 네. 이제 인사동 쪽에 있던 화롱분들이 옮겨지면서 90년대부터 막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간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면서 막 대로변 쪽은 굉장히 많이 변화했는데, 그래요. 지금도 다시 골목골목을 들어가 보면 옛 살아온 사람들의 골목길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골목길에.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비가 싹 되어 있어서 삼청동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망대길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삼청 그 정독도서관 사거리에서 그쵸. 삼청 파출소로 이렇게 가던 길 중간쯤에 전망대로 이어지는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어허. 그 길을 따라 쭉 이어진 그 길 따라가면 삼청동의 모든 전망을 바라다볼 수 있는데, 가깝게는 산뜻한 그 기와의 처마를 볼 수 있고 멀리는 마천루와 그다음에 경복궁, 인왕산까지 다 볼 수가 있는데, 요맘때 가시면 이제 물 들어가는 단풍과 함께 사이사이에 박힌 이렇게 보석 같은 한옥 기와들과, 그리고 이제 경복궁도 보이고요. 저 예. 멀리 인안제색도 멋진 인왕산의 풍경도 보이고요. 딱 걸으시기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우리 이현주 기자가 오늘 점퍼를 굉장히 소리가 나는 점퍼를 죄송해요. 입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당장 벗을 순 없고 네. 이제 액션을 제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몸짓 언어를 최소화시켜서 한번 네, 얘기 네. 들어보죠. 그 저희- 전망대길 네. 낮에 가는 게 좋습니까? 밤에 좋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네. 삼청공원, 그 길 끝에 삼청공원이 있는데, 삼청공원을 돌고 나서 해가 질 무렵에 거기를 걸어오는데, 어허. 그러면 저 멀리 해가 지는 풍경이 인왕산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붉은 풍경 따라서 기와의 풍경을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네. 요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다 보니까 낮엔 좀 번잡하더라고요. 근데 아. 삼청동의 호젓한 모습을 즐겨보시려면 저녁 시간에 걸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늦은 제가 저녁. 네. 그리고 늦은 오후나 약간 해질 무렵 풍경이 좋고요. 해질녘. 그리고 삼청동길의 끝에 가시면 네. 삼청공원으로 이어져요. 지금 가시면 삼청공원도 단풍이 들면 참 곱답니다. 단풍,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어떤 뭐 올림픽공원이나 그런 공원 같은 느낌은 아닌데, 네. 산이 높고 숲이 깊고 나무가 많아서 바로 서울역에 이런 공원이 있어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나무 향이 되게 좋은 공원이에요. 더 매력적인 건 이 공원 안에 독특한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네. 삼청동 숲속 도서관이라는 곳인데, 과거에 그 삼청동의 그 휴게소였던 매점이었던 곳을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사방에 벽이 많아서 그 안에 도서관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사방에 단풍 나무들이 보이고, 더 좋은 건 여기 숲속 도서관이어서 책도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아주 착한 가격으로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딱 보시기에는 1층인데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내려가면 한쪽 벽이 다 유리인데 거기는 맨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화책도 막 꽂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신간의 책들도 막 있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단풍 보시면서 책도 보시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시기도 좋습니다. 뭐 숲속 도서관이면은 그 컨셉트가 숲속 같은 느낌을 연출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숲속에 있어서 가면 추울 수도 있나요? 삼성공원 숲 안에 있어요. 그리고 추울 것 같은데. 난방이셔가지고 따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막 나무들이 죽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도서관에 기존에 있던 매점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방에 숲이 있는 공원 안에 있는 도서관이니까 사방에 숲이 있고 숲 안에 있는 도서관엔 책이 있고 차가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사실 이런 원초적인 질문이 궁금합니다. 네. 가면 그리고 춥진 않을까? 아이들 동화책이 많아서 네네. 어머니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그 지하 쪽에 내려가는 그쪽에는 동화책들이 많아요. 그래요? 계단 따라서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동화책 읽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흐뭇해요. 여기는 그 자가용을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 게 나을까요? 요새 그 삼청동 쪽이 관광객들의 버스 때문에 차량이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 버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가요동이나 그쪽이 좀 많아서 네네. 가능하시면 지하철 이용하셔가지고 그 지하철 3호선 이용하시면 그리고 안국역에 내리셔가지고 그 삼청동까지 걸어가는 길 자체도 되게 호젓해요. 그러니까 그쵸. 손잡고 조붓하게 걸어가기 좋은 길들이니까 이 가을 걷기 좋은 시즌이니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먹어야죠. 먹어야죠. 뭘 먹을 수 있을까요? 거기 엄청 많잖아요. 식당도 많고. 많기도 한데 약간 저는 골목길에 있는 작은 식당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제가 요 근래 발견한 삼청동, 그러니까 크게는 삼청동이지만 벌써부터 정확하게는 좋아하시네. 안국동의 골목인데요. 네네. 한옥을 게재한 한옥펍이에요. 한옥 펍이면 이제 맥주도 팔기도 하는데 술집인 거죠. 술집인데 다양한 음식을 파는데 이 집은 네. 되게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그 메뉴 이름을 좀 불러드리면 묵은지로 만든 타코가 있고요. 그러니까 묵은지를 씻어가지고 저희가 먹는 네. 그 멕시코 요리잖아요. 남미 타코. 요리. 타코가 타코에다가 뭐예요? 피자 같은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또띠아에다가 고기를 넣고 채소를 넣고 뭐 네. 살사 토마토 살사를 넣어가지고 먹는 건데 아. 여기에는 거기다 묵은지를 넣고요. 네. 고수잎을 넣어서 약간 한국적인 것과 약간 동남아 음식의 분위기를 잘 섞어놨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쌈 싸 먹는 거군요, 약간. 그렇기도 하고 여기는 예. 정말 샐러드 혹시 쌈 싸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샐러드를요? 네, 쌈 싸 먹는 삐약 샐러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어허. 쿠스쿠스랑 채소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샐러드가 묻혀 나오잖아요. 그 옆에 작은 상추 쌈이 나와요. 그 쌈에다가 샐러드를 싸 먹는데 샐러드 자체도 되게 상콤상콤한데 아삭상콤. 이걸 쌈 싸 먹으니까 이 푸릇푸릇 파들파들한 채소의 식감을 더 즐길 수가 있고 신숙주 꿀벅지가 있네요. 이름 되게 재밌죠. 이건 뭡니까? 신자는 매우 신자고요. 그다음에 숙주는 숙주나물의 숙주예요. 네. 꿀벅지는 닭고기에 허벅지살을 두툼하게 구워내는데 그래서 예. 두툼하게 구운 닭고기에다 매콤하게 구운 닭고기에다가 숙주나물을 같이 얼려 나와요. 견과류까지. 예. 약간 동남아풍의 음식인데 이 집에 약간 전국 맛있는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 가져오는 맥주를 판다 그랬잖아요. 예. 맥주한과 곁들이기도 굉장히 좋고 이 음식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메뉴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 저렴해요? 저렴해요. 이 동네 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데 제가 그래서 애용하는 집인데 이렇게 좀 비싼 메뉴도 있고 작은 메뉴도 있는데 타파스라는 메뉴가 한 접시에 작은 음식이라는 이유로 7,500원씩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도 되게 실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삼청동 이곳저곳 먹을 것까지 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중국어가 점점 능통해지는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돈을 아껴 씁시다.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배웠어요. 네, 어제부터 아껴 쓰고 계신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돈 쓸 때가 사실 마땅치 않아요. 먹는 데 주로 쓰는데 네. 다이어트 해야죠. 네. 자, 省钱吧. 그렇죠. 省钱吧. 네, 省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钱 钱吧. 네, 잘하셨어요. 省钱吧. 네, 아껴 이겁니다. 씁시다. 돈 아껴 했습니다. 씁시다. 네. 자, 그리고요, 요즘 정말 가을이라 그런지 좀 잔잔한 노래, 감미로운 노래, 이런 노래가 더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주로 어떤 노래가요? 왜 그런 사랑 노래들 있잖아요. 사랑 노래들. 네. 애절한 노래들. 또 가끔 또 듣게 되고요. 네. 또 뭐, 참 이런 노래들 참 좋습니다. 네. 어떤 중국어가 이런 저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노래 좋네요.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이 노래 참 좋네요. 네. 이럴 때. 네. 좋다. 네.
하오하오 아닌가요? 하오하오. 하오가 들어가긴 해요. 네. 자, 일단 이 노래라는 표현은요. 네. 这首歌 这首歌 한 번 더. 这首歌这首歌 그다음에 듣기 좋네요라고 할 때는 好听好听好听好听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건 노래도 해당되고 목소리도 해당되나요? 혹시? 맞아요. 목소리도 돼요. 好听 好听. 정병진 아나운서 목소리 好听. 아, 그래요? 네. 好听 갑자기 표정이 왜 표정까지 바뀌나요? 자, 여기서 네. 这란 단어는 이것이란 뜻이 있고요. 这 네, show는 노래나 시를 한 수, 두 수 이렇게 해서 수라는 단어를 이제 노래 세는 단위로 쓰게 되고요. show. 네, show. 그다음에 show. 끄란 단어는 노래 가짜인데요.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끄. 歌 네. 약간 아이들 트림하는 느낌이 있네요. 歌 네,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듣기 좋다, 감미롭다는 好听. 好听 네, 好听. 好听 T에서 응으로 T에다 갑니다. 응으로. 好听 약간 여운이 남게. 연결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 노래 참 듣기 좋네요. 这首歌好听.这首歌好听这首歌好听.这首歌好听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好听 好听. 이거 하나 딱 기억해 두시면 아마 여기저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올게요. 再见. 노래 표현 말씀하시니까 9773번님 수도권 투데이에서 한 곡씩 틀어주는 그 노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파수 고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하우팅 좋죠?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습니다. 출입처 연결해서 서울시 소식 살펴볼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서울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신웅진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첫 번째 소식은 문자 관련된 소식이에요. 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문자 메시지. 요즘에는 뭐 깨똑이라고 이제 그 SNS 이렇게 채팅방이 개설돼서 시도 때도 없이 업무 관련 연락도 오고요. 참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를 막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 서울시 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광수 의원 등 서울시 의원 15명은요. 지난 17일에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예. 이 개정안은 이 사생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근무 시간 외에 과도한 업무 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24시간 깨어있는 자세로 일하는 것은 맞지만 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업무 환경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서 올해 6월에 국회에서도 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퇴근 후에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예. 이 관심이 많은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 바로 이제 퇴근 후에 카톡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바뀌어가길 기대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죠. 자, 그리고 서울시 10여 버스 있잖아요. 올빼미 버스. 이게 이제 서울 서남권에서도 운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예, 다음 달 28일부터입니다. 이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끊기는 밤에는 이 할증 요금이 붙는 택시 그나마 또 잘 잡히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동안 이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는 이 올빼미 버스가 다녔지만 선왕권은 제외됐었습니다. 이 선왕권 올빼미 버스의 이번 신설 운행 구간 꽤 긴데요. 이 발산역과 화곡역, 영등포역과 신도림을 거쳐서 구로 디지털 단지와 시흥동까지 운행을 합니다. 유흥가가 많이 밀집한 곳을 지나기 때문에 늦은 밤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운행 시간은 새벽 0시부터 5시까지로 하루 8차례 운행됩니다. 이 버스의 번호는 N65번입니다. 서울시는 올빼미 버스 기존 8개 노선에 차량 15대를 추가 투입해서 배차 간격을 40분에서 30분 이내로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이 서남권 지역에서 밤에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작은 결혼식이라는 말, 요즘에 아무래도 결혼식 비용, 경기도 워낙 팍팍한데 결혼 한 번 하면은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대관료도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 좀 사치스러운, 좀 막 떠들썩한 결혼식 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결혼식을 하려면은 어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어디서 알아보면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이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시민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기서 작은 결혼식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예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상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서울시내 공공기관 예식장과 교육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이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예비 부부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올릴 장소를 싼 값에 또 빌려주고 있는데요. 이 시민청, 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은 66,00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은 무료입니다. 단 이 하객 수가 100명 이하여야만 하고요. 이 식사 또는 이제 기타 꾸미는 꽃길 같은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은 별도로 각자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왜 서울시 곳곳에 있는 폐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싸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쁘게 꾸며서 빈티지하게 결혼식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문화가 바뀌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이에 가담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 일본인 학교 건물과 땅, IT 창업자와 개발자들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라는 곳인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에서는 IT 관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스타트업 교육 그리고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IT를 중심으로 한 창업을 돕겠다는 건데요. 또 중고생들은 빅데이터 교육을 받으면서 진로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곳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4,500여 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서울 디지털 페스티벌과 아이디어 해커톤 등 크고 작은 디지털 축제들도 열립니다. 여기는 이 개포동역 앞에 옛 일본인 학교 건물 자리인데요. 이 개포 디지털 혁신 파크가 IT 개발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YTN 신흥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델의 노래입니다. Make You Feel My Love. 잔잔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노래죠. 정병진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아니군요. 맞습니까? 오늘 목요일이니까. 아유, 정신이 없네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